서연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장례식 준비해야 해. 근데 오빠 나 오늘 오전에 양악 수술 예약돼 있잖아. 이 상황에 그걸 가겠다고? 당장 취소해야지. 안 돼, 이날만 얼마나 기다렸는데. 절대 못 미뤄. 엄마 아빠한테 가서 빈수 잘 지켜달라고 했어. 어머님께도 잘 말씀드려줘. 미친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68세 이순자입니다. 저는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일구며 두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남편은 늘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한없이 따뜻했고 밖에서는 묵묵히 일만 하던 사람이었지요. 저희 부부가 힘들게 번 돈으로 두 아들 모두 대학까지 잘 보내고 결혼도 시켜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저희 부부는 참 많이도 참고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남편이 침대 위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아득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별을 맞이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서둘러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도연이와 며느리 서연이에게 연락을 했고 친척들과 조문객들 연락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수술 예약이 있어서 참석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수술이라니요. 그것도 얼굴뼈를 깎는 양악수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 날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단순한 서운함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일들은 지금까지 제가 참고 살아왔던 모든 걸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참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젊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선집을 시작했고 그게 조금씩 커져 나중엔 동네에서도 꽤 알려진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저는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을 지키고 직원들 월급 밀리지 않게 뼈 빠지게 벌었습니다. 두 아들도 큰 사고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도연이는 워낙 성실한 아이라 장학금도 받고 좋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도연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서연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솔직히 반가웠습니다. 처음엔 서연이가 참 싹싹하고 예의도 바른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서연이 부모님도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에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 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우리도 서로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어머님 부르며 살갑게 대했고 명절 때면 미리 와서 손도 거들고 말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돈댁 쪽에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우리 남편에게 자금 대출을 부탁해왔습니다. 남편은 성격상 거절 못하고 결국 꽤 큰 돈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명의는 저희 부부로 해두었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마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돈댁 사업은 생각보다 잘 풀려 규모가 커졌습니다. 자돈 박영식 씨는 여기저기 사람들을 모으며 사업을 키워나갔고 저희가 빌려준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래 어차피 도연이 처가니까 잘 되면 좋은 거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연이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살갑게 굴던 모습은 사라지고 슬쩍슬쩍 시댁 행사에는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매번 처가 쪽 일정이 바쁘다며 늦게 오거나 심지어 몇 번은 아예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고 넘겼습니다. 도연이 부부가 행복하면 됐다 싶었고 저희 부부도 이제는 쉬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몇 차례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다 결국 새벽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서연이가 제게 한 말이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수술 예약이 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그 시간에 양악수술이라니요. 며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술 날짜를 잡아두었고 하루라도 미루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저 수술을 강행하고 장례식은 친정부모님께 맡기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서연이 부모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돈어른, 빈소는 우리가 잘 지킬 테니 걱정 마세요.
애는 수술하고 입원할 거니까요. 그 말까지 듣고 나니 속이 뒤집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묵직해졌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한 번의 실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오신 친척분들도 도착하셨고 직원들도 찾아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당연히 서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빈소 한켠에 앉아있던 저는 문득 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오전 11시가 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면 수술실에 들어갔겠지요. 눈앞에 놓인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꼴을 봤을까 싶었습니다. 그때 사돈 부부가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사돈 영식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사돈, 저희가 잘 지킬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 옆에 있던 사돈 미선 씨도 덧붙였습니다. 네, 저희가 애 대신 잘 챙길게요. 아이가 지금 입원 중이라 몸도 많이 힘들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선 진심 어린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당연한 듯한 태도가 익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서연이는 병원에 입원해 회복 중이라는 말만 들려왔습니다. 아들도 어쩔 수 없이 부인 없이 빈소를 지켰고 저 역시 묵묵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도연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내가 뭘 미안하냐? 도연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엄마, 나도 이제 한계야. 저는 그제야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의 눈가에는 피로와 울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계속 참고 살았어. 서연이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가 쪽 영향이 너무 컸어. 장인어른은 사업한다고 자꾸 나 불러다 이것저것 시키고 처가 행사에는 꼭 참석하라 그러고 솔직히 엄마 생신 때는 못 오면서 처가 식구들 여행 가는 건 다 따라갔어. 그동안 도연이도 소가리를 해왔던 겁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그동안 말을 안 했냐?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하고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냥 참았어. 근데 이번 장례식 보고 더는 아닌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참아왔던 서운함, 쌓여왔던 서글픔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래, 이젠 나도 가만 안 있으려 한다.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며칠 뒤였습니다. 서연이가 퇴원했다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아직 붓기가 덜 빠졌지만 걷고 말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술은 잘 끝났어요.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생했겠다. 내 장례식 못 간 건 정말 죄송했어요. 근데 날짜를 다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건 저도 너무 속상해요. 혼자 마음으로 기도 많이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뭐라 한들 바뀔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도연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지쳤어. 저는 가만히 도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말해라, 이제는 다 말해도 된다. 잠시 침묵하던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참아왔어. 솔직히 서연이도 처음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가 좀 눈치만 봐.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업한다고 자꾸 날 부르고 이것저것 시키고 장인은 또 술자리만 있으면 나 데려가려고 하고 사실 우리 집보다는 처가 쪽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 저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동안 도연이가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서연이도 이제는 아예 우리 집엔 용돈 한 푼 생각도 안 하면서 처가 댁엔 매달 꼬박꼬박 용돈 보내고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있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말없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도연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솔직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처가도 노골적으로 우리 재산 얘기 꺼내기 시작했어. 장인어른은 사업 키우고 싶다면서 지분 얘기도 꺼내고 서연이도 요즘 들어 자꾸
엄마 유산 얘기를 슬쩍 흘리고 저는 조용히 도연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젠 더는 안 참는다.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서연이도 한결 차분해진 듯 행동했습니다. 최근에는 예전처럼 우리 집에 와서 인사도 하고 명절에도 성의껏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제가 잡채 한번 해볼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맛있게 만들어봐. 하지만 그 아이의 말투와 눈빛엔 어딘가 알 수 없는 조심스러움이 늘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이도 잠잠해졌고 집안 분위기는 잠시 평온을 유지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업체명에 아직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죠?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내 이름으로 두었어. 굳이 바꿀 이유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요즘 세무 문제도 많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유산 상속 문제 복잡해지면 힘드시잖아요. 저는 가만히 서연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지 뭐. 서연이는 웃으면서도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차돈 박영식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차돈, 이번 주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좀 있어서요. 저는 속내를 알 것 같으면서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시간 맞춰 보지요. 약속한 날 근처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났습니다. 식사 자리는 늘 그랬듯 겉으로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사람들의 의도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영식 씨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차돈, 솔직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제 사업도 많이 커졌고 직원들도 많고 이게 뭐 솔직히 우리 가족 사업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사돈 명의로 돼 있으니까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좀 불편한 게 많아요. 이참에 법인 정리로 명에 깔끔하게 넘기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미선 씨가 살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차돈께서 워낙 알뜰하게 살아오셔서 우리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도 쉽지 않으실 테고요. 저는 잔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크게 불편한 게 없어서요. 그냥 두는 게 제일 편하네요. 박영식 씨가 살짝 표정을 굳히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차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 우리 도연이를 위해서예요. 어차피 도연이가 물려받을 건데 이렇게 서류상 남겨두면 세금도 그렇고 나중에 자식들끼리 다툼 생길 수도 있고요. 저는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척하면서 결국 자기들 손에 넘겨놓으려는구나. 박영식 씨는 한 번 더 힘을 줘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사돈이 빌려주신 그 돈으로 사업을 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제는 우리도 여기까지 키워놓느라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빌려간 돈도 명의도 다 있고 지들이 키웠다는 소리구나. 박영식 씨는 슬쩍 사돈댁 재산 얘기로까지 넘어왔습니다. 솔직히 저희야 사돈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 도리가 없죠. 다만 평소에 검소하게 사시는 거 보면 많이 남으셨을까 싶기도 하고 미선 씨가 살짝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뭐 그렇죠. 하지만 혹시라도 남은 게 좀 있다면 도연이도 이제 장남인데 그 부분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여전히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 걱정 마시고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 섞어봐야 의미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라 그랬어? 저는 살짝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더구나. 명예 넘기라 하지. 유산 미리 정리하라 하지. 결국 똑같지 뭐. 도연이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가 식구들 결국 사업체도 손에 넣고 싶고 엄마 유산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야. 엄마가 수십 년 살뜰히 지낸 것만 알고 있는데 나도 처가도 엄마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저는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때가 왔다. 며칠 뒤
서연이가 조심스레 저를 찾아왔습니다. 혼자 온 게 의외였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친정 식구들과 움직이던 아이였는데 말이지요. 거실에 앉자마자 서연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살다 보면 다 그런 날이 있는 거지. 서연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아서요. 요즘 오빠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인데? 사업이 워낙 커져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님 혼자 이 모든 명의를 관리하시기도 힘드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계속 그 얘기구나. 아니요, 저희도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빠도 가장인데 이제는 이런 것들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시기니까요. 서연이는 말을 고르며 살짝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친정에서도 많이 걱정하세요. 혹시라도 어머님 유산 문제나 재산 분쟁 생기면 서로 마음 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빠도 상속 문제 얘기하면서 은근히 불안해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도연이가 그런 말 한 적 없을 텐데. 서연이는 순간 당황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들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지금 정리하시면 오히려 다들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나중에 괜히 형제끼리 다툼 생기면 속상하시잖아요. 저는 조용히 서연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탐욕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 부모님이 시킨 얘기냐? 서연이는 깜짝 놀란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저희끼리 고민하다가 어머님께 도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미 속내는 다 드러난 셈이니까요. 며칠 뒤에는 박영식 사돈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돈, 이 문제는 괜히 오래 끌수록 서로 부담됩니다. 이번에 변호사도 한번 만나서 깔끔하게 처리합시다. 저희도 더 이상 이렇게 어정쩡하게 두고 사업하기 힘들어요. 저는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박영식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살짝 거칠어졌습니다. 사돈, 너무 고집 부리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도 생각보다 참 많이 배려한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기다려 드린 것도 다 가족이니까 그런 거고요. 배려라.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연이에게 모든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도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장인 장모까지 노골적으로 덤비는구나. 엄마,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안 있을게. 이젠 확실히 정리해야 할 때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도연이가 불쑥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알아봤어. 저는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여 넘겨보았습니다. 사업체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부동산 명세서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사업체 전체 자산, 부채, 수익구조 다 뽑아봤어.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들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꽤 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가에서 이걸 다 아는 건 아니지? 몰라. 형님 쪽은 실제 소유권은 엄마 명이니까 이걸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거고, 정작 우리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감만 잡고 있을 뿐이지.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숨겨두었던 자산 규모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처가 쪽도 그걸 어림짐작은 하면서도 확신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도연이가 이를 악물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 하나 더 찾아냈어. 뭔데? 아버지가 사돈에게 빌려준 사업 초기 자금 당시 계약서 원본, 아버지 사무실 서랍 안에 고스란히 있었어. 그 종이를 받아 든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계약서 상엔 무이자 대여, 사업 실패 시 변제 책임 있음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압박할 수 있겠다. 빌린 돈 갚을 생각도 없이 자기들 사업처럼 떠벌리고 있는데 이제 제대로 뒤집을 수 있어. 그 순간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서연이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통화를 받자 서연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변호사랑 다시 얘기 나눠봤다는데요. 혹시라도 정리 못하시면 법적으로 정식 소송 절차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어머님도 이쯤에서 편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서연아, 그 얘긴 나중에 만나서 하자.
내가 준비할 게 좀 있거든. 서연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도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도연이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엄마 차례야. 도연이와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가 믿고 따르던 지인의 소개로 연결된 노련한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업체 명의는 현재 이순자님 소유이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만히 손을 모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여계약서, 이게 결정적입니다. 초기 투자금에 대해 사돈 측이 원리금 변제 책임을 명시적으로 서명했으니까요. 법적으로 따지면 사업체 운영권까지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도연이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쪽에서 얌전히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굴어왔던 겁니다. 이젠 확실히 정리를 봐야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처를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서류 정리, 통장 거래 내역, 통신 기록 다 확보해 두신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상대가 법적 소송 운운하면 오히려 우리가 대응하기 더 수월합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준비는 다 끝났어. 이젠 움직이기만 하면 돼. 저는 조용히 도연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번엔 우리도 질질 끌지 않을 거다. 며칠 후 사돈 박영식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다소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사돈, 이제 시간 끌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젠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날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돈 측에 공식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체의 실소유권은 전적으로 이순자 명의임. 과거 투자금 또한 정식 대여계약에 의거 회수 대상임. 상대 측에서 운영 중 발생한 수익 상당 부분 또한 추후 법적 검토 예정. 그리고 며칠 뒤 사돈 댁으로부터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상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대로 끝날 줄 알았습니까? 그 순간 사돈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사돈 댁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협상 자리를 요청해 왔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그들의 표정은 처음으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영식 사돈이 억지로 미소를 띄우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돈, 뭐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 일입니까? 우리끼리 가족끼리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껏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 참고 참았던 겁니다. 미선 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돈, 저희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도움받은 거 저희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도 이 사업 키우느라 고생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몰아가시면 우리 입장도 곤란합니다. 저는 잔잔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내 돈으로 키워놓고 본인들 사업인 것처럼 행세해왔죠. 4명의 사업체에 내 돈으로 산 부동산에 심지어 내 재산을 운운하며 지분 요구까지. 박영식 사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돈, 법적 대응까지 가겠다는 겁니까? 도연이가 단호하게 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선택은 장인어른이 하십시오. 원래대로 돌려놓을 기회는 이미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변호사 쪽에서 정식으로 소송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는 사업체 소유권 정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여금 변제 소송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돈댁 쪽은 완전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체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투자자들도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저희 쪽에서 자금 흐름을 법적으로 차단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도 결국 저를 찾아왔습니다. 불안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요즘 잠도 못 주무세요. 사업이 흔들려서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저는 조용히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날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미 난 이걸 각오했단다. 서연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가족이잖아요, 어머님. 저는 마지막까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더는 누군가를 이용해 먹을 수는 없는 거야. 이게 끝이다. 결국 법원은 사업체 소유권을 온전히 제 명의로 인정했고
박영식 사돈에게는 과거 대여금과 일부 부당이득 반환 판결까지 내려졌습니다. 사돈댁 사업은 사실상 무너졌고 대외적으로도 체면을 잃은 채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도연이는 옆에서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지.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손을 살며시 감싸주었습니다. 너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 다 처가댁에 휘둘리며 소갈이했을 텐데. 도연이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는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 엄마, 저는 창밖으로 조용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송과 사건이 끝난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이와 서연이는 결국 협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서연이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오빠, 미안해. 이젠 서로 더 힘들어지기 전에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도연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 생활도 정리되었습니다. 한편 사돈댁은 소송이 마무리되자 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박영식 사돈은 사업 자금 횡령 및 회계 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고 미선 씨 역시 모든 재산이 압류되며 사실상 파산했습니다. 그토록 욕심을 부리던 사업체는 결국 법원의 판결로 제 명의로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사업 경영권을 도연이에게 넘기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도연이는 홀로 사업을 책임지며 이제야 어깨가 펴진 듯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 엄마 마음고생도 내 소갈이도 다 끝났어. 저는 도연이 손을 살며시 감싸주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고 아끼면서 행복하게 살자. 도연이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행복하자.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 차 한 잔 끓여 마시고 햇살 좋은 날엔 가볍게 산책을 나섭니다. 그동안 복잡하고 시끄러웠던 시간들이 마치 먼 옛날 일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한 가지를 또렷이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건 결국 사랑이 아니라 욕심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인내에도 한계가 있으며 때로는 단호하게 지켜야 할 존엄과 정의가 있다는 것.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고 사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너무 오래 참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쯤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진짜 평온을 찾았습니다. 남은 시간 저는 조용하고 소박하게 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